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의 산실 랜더잇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최기락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모두 이제 9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공자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과목도 아니고요. 또 법 전공자가 아니면 더더욱 더 힘든 과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9개 법률 가운데 기본법이고요. 또 전체 40문제 중에서 1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비중을 따지면은 국토계획법이 약 30%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고요. 합격을 좌우할 때는 비중이 50%로 높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감관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 맨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국토계획법 확실하게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국토계획법 13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면은 나머지 그 기타 뭐 건축법이라든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용하는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법, 또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3문제 내지 4문제가 각각 그 하나의 법률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제 강의 딱 2번 듣고 문제풀이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 수험 준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35회 시험을 보고 제가 시험지를 이제 이렇게 딱 받아보는 순간 온몸에 그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에게 미안한 마음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부터 제가 그 해설 강의를 드리면서 국토교육과 주요법률을 제가 어느 정도 찍신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게 수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찍어서 문제를 가르쳐 드렸는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35회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예년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었고 여러분을 난감하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법이 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서 2문제를 제가 다루지 아니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법 2문제, 4문제 중 2문제 좀 미안해요. 근데 뭐 작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면은 그 넓은 범위에서 4문제는 저도 이렇게 다 찍어내기는 좀 부족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본래 제가 이제 그 정비법 전공자인데 작정하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는 저도 아마 찍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정비법하고 건축법에서 각각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미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같이 공부하고 같이 준비했던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년과 비교해서 예년 수준으로 평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여러분의 1차 과목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도와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략하게 관계법규 기출문제를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국토계획법은 제가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명상 기반 시설과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제가 그 마지막 강의 드렸던 80선 문제의 04번입니다. 04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04번 하고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그때 그 핵심 체크에서 그 기반시설 분류표에서 4개를 딱 찍어줬거든. 그 핵심 체크 지금 나와 있는 자료 그 4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 그 주금에 관련된 시설은 도축장, 주금 관련 시설은 그렇죠. 기반시설 분류에서 보건, 위생시설, 보건, 위생시설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의 뭐 100% 완벽하게 적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다 찍어드립니다. 2번째. 2번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 80선 04번이에요. 또 80선 문제의 04번. 문제 가지고 계시는 분 맞춰보시면 됩니다. 80선 04번 문제에서 지문 똑같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 옳은 것은 국토부가 하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뭐 그대로 지금 똑같습니다. 그대로 정답 결정한 문제였고요. 나머지도 전부 대부분 지문에서 다루었던 것들입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그 기출문제하고 적중 예상 문제를 하나의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드렸거든요. 그게 스텝 3입니다. 스텝 3의 예상 문제 01번입니다. 01번 문제. 01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적중했습니다. 뭐 동일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문 똑같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이것도 정확하게 적중. 이 정도면은 소름 끼치는 수준 아닙니까? 진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뭐 상건, 화건, 뭐 1건, 2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1000페이지 분량 정도로 수험생에 부담을 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강의했던 기본서 아마 이렇게 그 분량이 작은 강의 기본서는 없을 거예요. 뭐 저는 500페이지가 안 됩니다. 500페이지. 그러니까 453페이지구나. 다른 출판사의 딱 절반 분량으로 시험에 나올 부분만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여러분이 뭐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도 아니고 뭐 학자가 되실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기 위한 라이센스 시험이고 어차피 합격하고 감정평가사 되는 게 목적이지 뭐 학문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험서를 어쩜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그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플하게 쉽게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 게 최고죠. 다음 4번 봅시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스텝 3입니다. 이것도. 네, 스텝 3. 이걸 이렇게 적어드려야 여러분이 찾아보시죠. 스텝 3 예상문제 07번이죠. 07번 해설 부분입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만나실 수 있고요. 자, 1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 분류되거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이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했었죠. 네. 2종 일반 주거지니까 중고층이 아니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2종 일반 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물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다음 5번 봅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입니다. 자, 공동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죠? 200만입니다. 200만.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통신선로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죠. 가스관과 하수도관. 전기통신선과 가스관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했을 때 그 가스관 노출되면 지하 폭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할 뿐이다 라고 강조드린 내용이에요. 네. 다음 3번이죠. 자, 공동구 설치비용, 공동구 설치비용하고 관리비용 비교해서 이거잖아요. 설치비용은 해당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다음 6번입니다. 6번. 이런 6번 문제도 스텝 3입니다. 스텝 3에서 강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상 문제 03번이구나. 예상 문제 03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암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농공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납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과 자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보전 녹지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나죠. 나머지 모든 용도 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개발인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암기 방법까지 갖춰드렸죠. 그대로 나왔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정답이잖아. 그죠? 자연녹지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생산녹지 1만, 주거지역 1만, 농공간, 농업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모두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개발허가가 가능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7번이죠. 여러분 그 21개 용도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 지대한도는 둘 중 하나 나온다고 했죠. 그냥 나옵니다라고 준비해요. 네, 나왔잖아. 그죠? 자, 전용주거지역은 금표율 지대한도 50% 이하입니다. 50% 이하고 유통사업지역 얼마죠?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농림지역은 20이고요. 공업지역은 전부 70이잖아요. 네, 리연 큰 거부터 디귿, 기역, 리열, 리연, 디귿, 기역, 리얼. 그렇죠. 2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요거는 스텝 3 기출문제입니다. 스텝 3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다뤄드렸고요. 물론 해설해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암기하고 네, 시험장에 가기로 약조를 했거늘. 그죠?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 여러분 이 정도면은 찍신 아니에요. 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그냥 뭐 감정평가 관계없기는 랜드이시에 오셔서 제 강의 클릭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저 그냥 기출 문제하고 80선하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둔 예상 문제만 같이 해요. 그러면은 80점 이상은 보장을 합니다.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감정평가 관계없기는 국토교육법이 여러분 합격을 좌우해요. 제가 국토교육원 공인중개사도 찍신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의 사투리도 있고 억양이 그 발음이 뭐 그렇게 억양이 좋지 않지만 제가 강남 해커스에서 7년 전속으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풀려났죠.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에서 13년 버틴 이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8번 오시죠.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체행기구, 개발인 허가에 따르는 공공시설 기소. 이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을 통째로 한 문제로 만들어 드리진 않았어. 근데 이것도 스텝 3입니다. 스텝 3에서 예상 문제로 다루고요. 예상 문제로 다루고 05번입니다. 예상 문제 05번 문제로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이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도 다루었던 문제죠. 개발 밀도 관리구는 스텝 3입니다. 이것도. 스텝 3가 예상 문제였거든. 스텝 3 예상 문제 01번 그대로 적중이네요. 그대로 적중입니다. 보기 5번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5번? 네, 이거죠.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의 적용될 용적률 지대한도 50%죠. 50% 범위에서 네,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중. 10번 문제 볼까요? 네, 이것도 스텝 3입니다. 스텝 3고 예상 문제고 그리고 06번입니다. 06번 뭐 보기 3번 그대로 합니다. 보기 3번. 이거 뭐 정말 그대로. 이거 전체를 보기 3번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그대로 나온 그대로. 이거 좀 소름 끼치나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 야,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걸 제가 지문 3에 넣었거든요. 그대로 풀어서 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죠.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는 네, 스텝 3입니다. 이것도 네. 스텝 3의 예상 문제고요. 예상 문제 07번 적중입니다. 네. 자, 정답은 몇 번 돼 있지? 네, 4번이 정답이구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의 결정구시로 본다. 네, 그대로입니다. 맞고요. 여러분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지정은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할 수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도 안에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국토교육부장이 아니고 누구죠? 관할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죠.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바다의 매립목적,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하천이 설렸고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완료로 택지개발 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미 택지개발 끝나고 아파트 지었는데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로 환원될 수가 없죠. 그죠?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은 농림지역이 도시지로 변경되고 신도시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은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아파트가 건설된 땅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농림지로 환원될 수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스텝 3 공구분입니다. 스텝 3 공구분과 이것은 유사하게 적중했거나 똑같진 않아. 유사 적중. 제가 맞춰준 거에 우리가 많이 다뤘고요. 근데 4번이 정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는 다뤘지만 문제로 적중 문제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2번 하나 미안해요. 위에 거는 다 다루어드렸는데 이것도 다 다루어드린 지문인데 4번만 다루지 않았어. 그래서 유사하게 적중했죠.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드린 지문 1, 2, 3번하고 5번 하나도 정답은 찾아갈 수 있죠. 정답과 똑같은 지문은 없었다는 거죠. 그 점은 미안해요. 그래서 진짜 국토교육법 13개 중에서 12번만 유사하게 적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되죠. 뭐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뭐 그죠? 강의 잘하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할 필요 없죠. 보시면 되죠. 뭐. 그죠? 그 다음에 13번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주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설치, 공개공지, 주부의 여기 주택의 배치가 있었는데 그걸 빼버리고 부대시설 설치는 우리 안기방과 조금 다르게 나왔거나, 그죠? 주택법 35조에 따르는 부대시설 설치, 공개공지 확보, 부설 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은 입지규제 최소에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제되죠. 행비 제한은 완화하고 주부미 공개는 배제하고 뭐 그렇게 안기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택의 배치가 있었는데 주택의 배치를 빼버려서 아마 안기방법이 좀 낯설어서 혹시 2번을 정답을 하신 분이 계실까 좀 걱정은 돼요. 그래도 뭐 적중한 거예요. 이 정도면. 국토교육법 13개 중 12개는 그냥 거의 뭐 99% 적중이고요. 딱 12번 문제만 유사하게 적중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법률들은 대략적으로만 제가 총평을 드릴게요. 해설 강의는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하고 기출주문을 다뤄드릴 거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총평 들을 때 해설 강의 집중해서 듣지 않잖아요. 그죠? 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번이죠. 14번은 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괜찮았어요. 문제 괜찮았어. 할만하고 그냥 평이했어. 다 14, 15, 16 다 평했어. 세 문제 다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5, 16은 좀 쉽고 14번은 조금 지역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도 15, 16번이 무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7번은 공짜로 드린 문제 아닐까요? 네. 뭐 징계 종류 4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자동이죠. 뭐. 그죠? 17번은 공짜로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8번이죠. 18번 감정평가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었다. 그죠? 네. 근데 뭐 1번하고 다 쉽지 않습니까? 이거 다 쉬웠고, 네. 정답만 좀 어려웠죠. 감정평가법인 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아주 많은 그 내용 중에서 그냥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 중에서 한 줄이 들어간 건데 기출된 적이 없었던 지문이구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나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쉬웠잖아요. 19번도 뭐
괜찮았죠. 네, 무난했고요. 견책을 받은, 견책은 교육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죠. 교육연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이거는 뭐, 이것도 그 책중 예산 문제에 있는 그대로더라고, 그대로. 예산 문제에 있는 그대로고, 제가 뭐, 또 책중 예산 문제 스텝 3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고. 이거 뭐 읽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용어 정의 문제였고, 괜찮아서 국유재산법도 21번도 괜찮았고, 그 21번은, 이 보기 1번이 여러분 제가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예상 문제로 다루지는 않고 80수로 찍어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기본서를 찾아보니까 기본서에 설명하고 별표까지 해드렸더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네. 단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찍어주는 문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어. 네. 그 다음에 22번도 괜찮았어. 22번, 23번 뭐 행정재산 사용허가 일반재산에 뭐 다 열심히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평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이죠. 건축법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는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이거 다 맞았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 몇 미터,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요건 다 잡아야 되는데 요걸 제가 그 용도 변경 절차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시수분 분류표를 외우십시오라고는 차마 못했어요. 이거. 암기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시행은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요것도 수업시간에 여러분에게 다루지 않은 예상 문제와 책중 문제를 만든 곳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건축법 2개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근데 뭐 작정하고 출제를 해버리니까 이 2개는 그 많은 분량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죄송해요. 이 2개 미안하고. 26권은 수업 시간에 강의 자체를 다루지 않고 안 나온다고 넘겨버렸던 것 같다. 이거는 미안합니다. 이 다 해야죠. 그죠? 28번 뭐 공짜로 주는 문제 아닙니까? 팽이했지 뭐. 그죠? 뭐죠? 주고. 우리 하유 공조였잖아. 하천, 유, 공, 주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주차장. 그리고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 하유공제가 뭐죠? 이염저죠. 이염저를 부호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천은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를 부호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29번도 쉽잖아요. 지적도가 임야도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거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조금 미안하기는 미안했어. 제가 참고라고 적어줬더라고. 외우라고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 그러고 우리가 미안한 게 한 3문제 정도 생겼구나. 네. 자, 다음은 30번이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목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송유시설 부지는 지목은 잡종지로 합니다. 맞죠? 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목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목 변경은 누가 신청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뭐 쉬운 문제죠. 그리고 3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31번.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예요, 다. 그죠? 할만했죠, 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하나 정도, 29번 정도만 조금 어려워했고 나머지는 무난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등기법도 32번이 좀 어려웠으려나? 네. 32번 정도. 33번, 등기 사무, 34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등기법도 무난했어요. 예전에 비교하면, 그죠? 네. 괜찮았고, 동산담보 채권에 관한 법률도 괜찮았어. 담보 등기는 우리가 준비를 했던 거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정비법은, 정비법이 좀 그랬어요. 이거 37번은 괜찮아.
뭐 정비 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마저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비법도 좀 이거 작성하고 낸 것 같아. 좀 미안해요. 이런 것도 많이 좀 미안했고 39번도 괜찮았고 네 40번도 괜찮은데 저는 정비법도 한 2개 정도 이름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토교법은 거의 뭐 다 제가 찍어드린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이 기타 등등의 법률도 그 건축법 2문제하고 정비법 한 2문제하고 그리고 지적법의 1문제 정도 한 5개, 많게는 한 6개 정도까지만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로 다루지 못했거나 80선에서 찍어내지 못한 문제였고 나머지 40개 중에서 한 35개, 4개 정도는 같이 준비했던 문제 속에서 대부분 정답이 결정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많고 학교에서 일부 소수의 전공자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과목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존 브랜드의 강사와 만나서 경제학과 회계학을 도와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의 감정평가 관계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또 2025년 여러분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에게 합격의 선물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합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